김세론 비극불은 나락문화 충격 난리. 집안에서 숨만 쉬라는 것인가? 알고 보니 고 김세론은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격이 이어지는 이른바 나락문화 때문에 끝내 비극을 낳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숨진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기에 그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실수 한 번으로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서 숨만 쉬라는 것인가 반문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고 김세론은 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수저 집안이라는 유튜버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정 유튜버는 김세론이 선처를 받기 위해 생활고를 겪는 척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카페 알바 논란은 비판 여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한 유튜버의 사적 생각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유튜버, 언론기사, 누리꾼의 호응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나락문화는 김세론을 철저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며 결국 비극을 낳았는데요. 얼마 전 사망한 김세론은 생전에 특정 유튜버의 사생활 폭로로 힘들어했다고 전해집니다. 잇따른 비난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지인들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비난이란 악플과 언론 보도를 의미하는데요. 김세론은 2022년 음주 사고 후 보상금과 위약금 등으로 수억 원대의 빚을 짊어져 생활고에 시달렸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물론 김세론이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큰 비판을 받으면서 자숙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숙이라는 것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다는 뜻일 뿐 생활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은 김세론이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비난을 퍼부어 기어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인이 진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생일 파티 때 술을 마신 것 같다며 비난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카드게임 카페에 가서 카드를 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으로서의 사생활이었지만 전면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서 숨만 쉬라는 것인가? 이와 같이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예인이 잘못했을 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부정, 조롱, 증오로 이어지고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비화하는 것은 분명히 도를 넘은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잘못이나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너희 중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라는 말까지 등장했을까.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까지 반복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누구 하나를 찍어 집단 공격하는 마녀 사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대중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언론이 그 대상자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적인 내용까지 가리지 않으며 대중이 분노할 만한 불쏘시기를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중은 더욱 분노하며 악플 폭탄이 터지고 그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또 다른 언론 보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구조에 유튜버가 가세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사실관계도 확실치 않은 일방적인 폭로를 반복하며 대상자를 더욱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지요. 언론은 차분한 보도로 그런 폭로로 인해 빚어지는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부채질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일부 언론이 유튜버의 폭로를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더욱 키우고 그런 기사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거대한 태풍으로 변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개인은 정말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체로 연예인들은 대중의 눈에 비치는 이미지에 민감하고 심적으로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중의 비난에 몹시 괴로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과거 음주운전은 기본이요. 전과 몇 번까지 수두룩한 사람들조차 뻔뻔하게 행세하고 있는데 왜 연예인들만이 중죄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연예인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연예인에게 매우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아주 사소한 사안으로도 언제든 태도 논란, 인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심판을 받는 느낌으로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 연예인 직업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연예인에게 지나친 완벽함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서 비극적인 일이 터지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예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자숙도 해야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목숨을 끊은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팩트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찰과 더불어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악플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생성입니다. 가짜뉴스, 일방적 폭로 등을 일삼으면서 막대한 조회수를 올리면서 해당 연예인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형국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 이런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도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김세론 사건의 과도한 비난과 악성 댓글에 대한 깊은 자성의 계기가 되었는지 다소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긍정적인 댓글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자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5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유아인의 복귀 소식에 대중의 댓글 반응이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재능이 아깝다. 앞으로 딴 생각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한 댓글이 늘었습니다. 21일 이지아의 조부 친일 논란에 대한 반응도 주목할 만한데요. 연좌제식 비난 대신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이는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면서도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같은 날 공개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만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다른데요. 누굴 비난할 필요가 없다. 저분들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댓글은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김세론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과도한 비난과 혐오가 만들어낸 비극적 결말 앞에서 우리는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예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와 과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요 희망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